개병원에서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타비인 타비에 관해서 밸브를 서로 바꿔가면서 한 거고, 바꾼 이유는 세이프 임플란테이션이랑 각각 밸브의 메리트를 충분히 사용하고자 해서 바꾼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앞선 몇몇 케이스처럼 막 아주 이렇게 디제스트러스한 케이스들은 아니고, 저희가 타비인 타비 할 때 뭐를 보고 어떤 점들을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타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술하는 밸브 기준으로 약 10년 안쪽, 8년, 9년 정도의 페일러가 제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점점 타비가 많이 이루어질 거여서 리핏 인터벤션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것 때문에 요번에 바실리카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사피엔을 에볼루에다가 넣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9세 남자 환자분이고 2015년 8년 전에 타비를 코어 밸브 31mm로 넣었습니다. 일단 31mm로 넣었으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뭔가 좀 머니어퍼블한 공간이 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AFib, 하이퍼텐션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디스니아로 왔었고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AR이 같이 발견이 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뭐 뉴모니아도 있었지만 뉴모니아는 호전이 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에코를 보시면 AFib 환자답게 늠름한 LA가 이렇게 있고 AR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봐도 어느 정도 사이너스 스페이스가 충분히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AS 소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견이 되겠고, 주로 AR 때문에 시술을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에어타에서도 보면 에어타는 비교적 괜찮고, 예전에 저희가 시술을 했던 이 자국이 피모랄 아테리에 남아 있고, 애뉴레스는 83mm, 칼시피케이션 거의 없고 자기 그 기존에 넣었던 스텐트 이외에 보면 사이너스는 42mm 정도로 코로나리 obstruction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메저를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회사에서 받는 거는 이제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리 하이트를 사이너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재는데, 저희가 밸린 밸브를 할 때는 기존의 밸브부터 이렇게 재는 거를 주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는 그 기존의 스텐트 바닥, 기존의 타비 밸브 바닥에서부터 사이너스는 30, 오스티움은 23mm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게 되고, 일단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시행했던 그 타비의 마지막 영상을 보면은 뭐 잘 들어가 있지만 약간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조금 더 얕게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뭐 사피엔을 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에볼루스를 넣었을 때 어떠한 모양이 될 건지를 잘 가늠을 할 수가 있겠으며, 저희가 요즘에는 또 보는 것이 커머셜 얼라인먼트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밸빈 밸브를 하게 되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환자 보면은 이제 코어 밸브는 없었지만 지금 에볼루트에 있는 C 마커가 요 정도 위치에 있고, 요게 3 커스 뷰고 커스 오벨에 비해서는 완전히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존의 커머셜 얼라인먼트는 된 환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오른쪽이 좀 더 얕게 들어가고 왼쪽이 좀 더 깊게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여기가 저희가 사피엔을 넣었을 때 리플릿 오버행잉이 얼마큼 될지, 혹시나 사이너스 퀘스트레이션에 문제가 없을지, 코로나리 obstruction의 문제는 없다는 걸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뉴레스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즉 오른쪽이 좀 더 얕게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31mm짜리 코어 밸브가 웨이스트는 23mm, 제일 위에는 44mm가 되겠고, CT에서 쟀었던 기존의 타비 밸브로부터의 사이너스 높이, 기존의 타비 밸브로부터의 코로나리 높이를 각각 재면은 요 정도 저희가 크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저희가 사피엔 29mm 어느 정도 큰 밸브를 넣으면은 요 정도 이렇게 삽입이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코어 밸브의 제일 웨이스트 부분은 사피엔 29mm를 넣으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간의 오버행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오버행잉 정도는 일단은 앞선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두 번째 셀의 밑에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오버행잉이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리 오스티움은 양쪽이 좀 안전하고, 그리고 이 레프트는 조금은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임플란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밸브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피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짜리 공간에다가 29짜리를 넣으면은 이것도 이제 앞서 외국 여자도 말을 하기도 했지만
핀 윌링이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에는 밸브의 롱제비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셔널 벌루닝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사이너스 스페이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벌루닝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사피엔 29mm를 넣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루트 엘토그래피에서 오른쪽이 좀 더 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1.5cc 오버필 헤즈 임플란테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바닥이 거의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딱 잘 맞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당연히 이제 23짜리 공간에다가 29짜리 밸브를 넣었기 때문에 윗부분이 조금 찌그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0.5cc 어디셔널 벌루닝을 했고, 사이너스 스페이스는 아주 널널하다는 생각하에 비교적 자신 있게 시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교적 조금 더 펴진 상태에서 이쁘게 시술이 마무리가 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타비 밸브의 바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밸브를 넣는 거는, 위치를 맞추는 거는 첫 번째 밸브를 넣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코로나리 억세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 보면은 기존의 코어 밸브도 그렇고 새로 넣었던 사피엔 밸브도 그렇고 코로나리 오스티움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요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는 본의 아니게 코어 밸브를 깊게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너스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저먼트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타비인 타비를 시행을 할 수 있었었고, 31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타비인 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들어간 밸브도 비교적 큰 사피엔 29mm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환자는 페이션트 프로세시스 미치매치라든지 코로나리 obstruction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문제 없이 그냥 평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R이 주로 메인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LVEDP가 원래는 29였다가 15로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애당초 AR 환자였기 때문에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높지 않고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저희가 지금 많이 측정을 하고 있는 UAR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으로 PVL이 아주 없는 환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히모다이내믹스 역시 아주 좋아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에볼룻을 사피엔에다가 넣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85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 조금은 통통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타비를 사피엔 XT 23mm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8년 정도 있다가 밸브 페일리어가 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메디컬 컴플라이언스가 그닥 좋지 않았던 환자고, 요것 때문에 아마 밸브 페일리어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자이나 때문에 왔고, 이 환자는 프로스테틱 밸뷸러 스테노시스 때문에 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LV 펑션은 좋지만 이 사피엔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브 페일리어 때문에 이 시비어 AS의 소견에 합당한 수치들이 나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환자를 시술을 했던 거를 리뷰를 해보니까 당시에 LCA 오스가 8mm, RCA는 12mm로, 그리고 칼슘이 있는 상태로 이 레프트 오클루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와이어와 벌룬을 넣어놓고 시술을 했었었고, 시술을 한 다음에 레프트 코로니 오스티움을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도 이제 상당히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시술이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넣었었던 사피엔 XT는 23mm였고 하이트가 14mm 정도 되는 밸브가 되겠고, 이 아우터 스커트는 없지만 이 소윙된 쪽까지는 한 6.7mm 절반 정도까지여서 보면 임플란테이션도 각 절반 정도가 돼서 실제로 밸브가 애뉴러스 위에 온 길이는 7mm, LCX 오스의 바로 밑에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끝난 다음에 옛날 시술을 끝난 다음에 LCA 안지오그램을 했을 때 이 왠지 이 크라운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역시나 V2C를 재면 상당히 좁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이 기존의 어떤 사피엔으로부터의 사이너스 높이는 17mm, 그리고 오스티움까지는 10mm여서 역시나 아주 낮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밸브 투 RCA 2.6mm, 밸브 투 LCA 2.7mm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팩터로 봤을 때도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환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이너스 에리어도 30이 안 되는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되는 환자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느 밸브를 넣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트 아우토그래피를 해보면 라이트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레프트는 역시나 이제 이 그 밸브의 그 어퍼 스트러트과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이런 거를 또 이런 환자들한테 시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워낙 작은 밸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션트 프로세스 미치매치랑 옵티멀 헤모다이내믹스 역시나 고민을 해야 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커미셜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베스트 앵글 뷰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스트가 한쪽에 두 개, 반대쪽에 하나 많이 있는 거를 본다면 기존의 세이피안으로 했었던 커미셜 얼라인먼트는 상당히 맞지 않았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와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실리카를 하거나 들어오지 않은 숏컷 이런 거를 써볼 수는 있겠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볼루트 프로 23mm를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mm 같은 경우에는 밑부분이 23mm이고 요 웨이스트가 20mm고 이 밸브는 20mm짜리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 넣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었고, 이 아우터 스커트의 높이가 13mm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세이피엔 바닥에다 딱 맞춰가지고 넣는다고 한다면 이 스커트가 적어도 이 밸브 위로 넘어오진 않겠구나 해서 에볼루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리 obstruction,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시술을 시작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프라애뉴러 타입을 고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그래도 작은 애뉴러스에다가 작은 벌룬 엑스펜더블을 넣은 환자가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살면 안 그래도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수프라애뉴럴 타입으로 해서 헤모다이내믹스 프리저브를 하면서 게다가 제일 높이 임플란테이션을 해서 최대한 헤모다이내믹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에볼루 프로 23mm를 고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히모다이내믹스를 좋게 하고 그러면서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낮추고 EOA를 높이기 위해서 에볼루트 프로를 골랐습니다. 시술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18% 정도의 오버사이징이었었고, 첫 번째 저희가 시도했을 때는 밑에 큰 마름모의 한 4분의 3 정도니까 한 세이피엔 기준 한 7mm 정도 뎁스로 임플란테이션이 됐었고,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임플란테이션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레프트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리캡처를 하고 두 번째 임플란테이션을 시도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페이싱을 도움받으면서 기존의 세이피엔 밸브가 가능한 딱 맞춰가지고 임플란테이션을 하려고 했고, 일단 임플란테이션을 한 다음에는 안 그래도 기존에 작았던 세이피엔 밸브 때문에 돌려가면서 찍어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인덴테이션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20짜리를 넣고 에볼루트 밸브 웨이스트도 20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은 작은 19mm 밸브로 일단 그 어디셔널 벌루닝을 했었고, 당연히 이제 이 과정에서 레프트 코로나리 오스티움이 어떻게 될지는 관건이었었습니다. 보시면 시술하면서 이제 레프트에다가 와이어는 넣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은 시술을 마친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다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존의 세이피엔 밸브보다 2mm 정도 뎁스로 저희가 시술을 마무리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커미셜 얼라인먼트를 역시나 봐도 C탭이 이 정도 위치, 3커스 뷰에서 이 정도 위치에 앞쪽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C탭이 레프트와 R과 L 사이의 커미셔의 위치랑 동일하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커미셔 얼라인먼트가 맞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기존의 세이피엔 밸브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넣은 에볼루트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뎁스는 네이티브 애뉴러스 기준으로 9mm, 그리고 기존의 세이피엔 기준으로는 2mm로 해서 일단은 뎁스를 했고, 헤모다이내믹스는 상당히 이렇게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여러 가지 보면은 여러 가지 소견에 있어서 호전된 소견을 알 수가 있었고, AR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이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좋은 숫자가 나와서 문제없이 시술을 마무리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빈 밸브의 경우에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밸브를 바꿔가지고 넣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요 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고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밸빈 밸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밸빈 밸브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상당히 벌러러블한 거라는 거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고, 저희가 이 밸빈 밸브를 점점 많아질 밸빈 밸브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나토미, 그리고 이제 그 프리 포스트의 아나토미, 네이티브과 네오 아뉴러스의 아나토미 등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balloon expandable valve, self expandable valve를 잘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